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일 정오를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원추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원자력 건설을 추진한다는 이 문건에 대하여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구시대 유물과 같은 정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와서 다시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야당이 큰 실수했다. USB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되지 않을 일이지만은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야당이 명운을 걸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야당은 질문할 권리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은 명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정권은 명운을 걸어야 할 사안입니다. 적반하장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MBC 만만한 또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 말하라 하고 이적행위라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을 통해 책임있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걸 싹 포기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문제 제기다. 금도를 넘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했습니다. 이 금도를 넘었다는 이야기는 조금 문법에 틀리는데요. 금도라는 걸 이분이 금지금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전 찾아보면 그게 아닙니다. 금도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아주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너그럽다는 이 한자를 안 쓰니까 요사이 이렇게 단어 선택을 잘못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단어 몇 개 중에 하나가 금도입니다. 금도는 금지금자가 아니고요.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금도는 너그러움을 넘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나 청와대는 국정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기 어렵다.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산자부 누군가가 청와대 쪽으로 메일이라도 보냈는지 전부 털어보라고 하고 청와대에 있는 관련 비서관실이나 이런 곳에 전부 확인해 보라고 하기 때문이다.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이것은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그것도 야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발전소 관련 USB 문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되 반드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공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의혹 제기한다고 무조건 공개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야당이 자신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 무책임한 마타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야당과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권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건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USB를 김정은에게 주었다. 거기 발전소 이야기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냐. 여러 형태의 발전소 중에 원자력 발전소, 석유 발전소, 가스 발전소, 그리고 연탄 발전소, 유연탄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것을 의미하느냐. 물을 고를 리가 있는 거죠. 이 전후 사정으로 봐서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들어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이적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설명이냐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의 설명은 총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강론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강론적으로 설명.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질문. 중앙일보는 오늘 특종을 해가지고 산자부 산하의 가스공사도 원자력 건설 지어주는, 건설해주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무렵에.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되었고 북한과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언론은 계속 그 무렵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뜬금없이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의심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거죠.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한데 그런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야당과 언론에 대한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통일 이후가 아니면 북한에는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가 없고 통일 이후를 전제하지 않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형사처벌감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쿠데타를 하자, 누구를 암살하자 하는 논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국가 반역적 성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핵무장한 저게 핵기술과 핵물질을 원자력 발전소로 포장해가지고 건네주는 것 이상의 반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음을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고 그냥 덮는다고요? 설명할 게 많습니다.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어요? 왜 보호를 했나요? 더구나 그 문건을 비밀리에 삭제했잖아요. 자, 이 말 잘하는 윤희숙 의원이라고 있죠.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분은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청와대의 모든 말 행동이 구시대 유물 그 자체다. 어제 문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마음에 확 닿는 표현입니다. 청와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구시대 유물 그 자체니까요. 그중 어떠면 국민을 5천만 명의 기억 상실자로 취급하며 과거 자신이 힘주어서 했던 말들을 뒤집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에 대하여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각종 기금을 만들어 듣기 좋은 말로 기부금을 권장하면 제일 먼저 삼성이 돈을 내고 다른 기업이 눈치를 보다가 그에 맞춰 적당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기금을 일단 만들면 정부와 많은 일로 얽혀있는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는 이것을 뿌리 뽑겠다며 K스포츠 미르재단 등 박근혜 정부 때의 사건을 빗대 스스로를 도덕적인 존재로 차별화했습니다. 비자발적 기부를 한 기업이 아니라 자발성을 표방해 기업을 강요하는 정부가 문제의 원천이라 적시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했지요. 그런데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설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 지시를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분주합니다. 한마디로 자발적 기부라 쓰고 강제 수금이라 읽는다가 반복되는 것이죠. 전 정부가 모금하면 권력의 횡포이고 본인이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것,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국민을 3살 빼기 어린애로 취급하며 말을 뒤집는 것, 이런 게 바로 진짜 배기 구시대 유물 정치이지요.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